장준환의 스펙트럼 백스테이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김유진이고요. 이번 주부터 제가 장준환의 스펙트럼 백스테이지의 마이크를 잡게 됐어요. 저는 아시죠, 여러분들? 음악 읽어주는 여자 소프라노 김유진이고요. 이번 주부터 새로 저희들이 백스테이지라는 이 코너를 진행을 해보게 됐는데요. 여기서는 저희들이 첫 코너인 아트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못한 이야기들, 그리고 예시카의 아프가토 톡스에서 못한 이야기들, 그리고 음악 읽어주는 여자가 못한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소소한 이야기들 우리가 백스테이지에서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우리 장준환 변호사님도 여기 같이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장준환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백스테이지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 코너 설명한 거 잘 설명했나요, 변호사님? 네, 김윤 씨가 설명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코너를 만들게 된 게 김윤 씨랑 또 예시카 씨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방송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썼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방송을 끝나고 나서 제가 느끼기에 방송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재밌는 얘기를 못했네?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련한 장준환 스펙트럼 백스테이지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제가 질문도 하고 또 진행 아닌 진행을 살짝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이니만큼 또 청취자 여러분들 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이번 한 주도 사실은 굉장히 바쁘게 보냈는데요. 특히 수요일 날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법인 대원학원의 국제 업무 담당 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거든요. 이번이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대표 학교인데요. 대원학원이 40주년을 맞이했었습니다. 대원학원이라고 하면 대원외고, 대원국제중학교, 대원고등학교, 대원여자고등학교 이렇게 4가지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교 법인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40주년인 만큼 4개 학교에서 연합 오케스트라를 꾸며서 700명의 합창단과 함께 했었는데요. 그 영상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 정치훈 지휘자님도 나오세요. 정치훈 지휘자님이시라면 우리 초반에 인터뷰했던 지휘자님이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었어요. 네, 그 인터뷰 너무 재밌었는데 아무래도 정치훈 지휘자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학생분들과의 인터뷰 재밌었는데 많이 사실 잘라낸 건 사실이에요. 저 기억에 남는데요. 그 학생들이 막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굉장히 밝은 학생들 기억에 나요. 제 여고 시절이 막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여고를 가본 건 처음이거든요. 한 여고 그 인터뷰 하고 나서 한 2, 3일 동안 정말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거 있죠. 알아요. 제가 여고 나왔으니까. 여고 때는요, 낙엽만 굴러가도 재밌는 시절인데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 출동을 하셨으니까 또 여고생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얼마나 또 재밌고 신나고 그랬겠어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손동작만 있어도 까르르 웃고 막 얘기 하나 해도 막 너무너무 많이 웃어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김유희 씨 그렇게 많이 웃어주지 않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웃길 때만 딱 그때만 웃죠. 그러니까요. 좀 여고생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으면은 저도 방송하기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일을 하면서 좀 재밌어야 되거든요. 좀 더 있어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왜 제 핑계만 대시고. 네. 제 여고 시절도 기억 남고 아무튼 되게 재미있는 인터뷰였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번 주 인터뷰 차선영 대표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저도 최초로 같이 우리 듀엣 인터뷰를 했어요. 듀엣 인터뷰 이름이 좀 이상한데 네,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차선영 대표님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외모도 출중하시고 되게 재밌는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차서영 대표님이 그 왜 일을 시작하긴 계기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주얼리 디자이너로서 어릴 때 왜 예쁜 돌을 모으는 거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사람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저는 지금 변호사고요. 또 김윤 씨는 소프라노고, 왜 이 부분의 일이 시작되게 된 계기들이 있잖아요. 김윤 씨는 어떤 계기로 소프라노 하시게 되었어요? 차선영 대표님이 어렸을 때 왜 놀이터에서 애들 막 뛰어놀 때 예쁜 조약돌 같은 거, 예쁜 돌 있으면 모아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이러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일을 할 때 그 어렸을 때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뭔가가 성품 아니면은 그런 특기 뭔가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보이는구나. 정말 그거 공감하는 게, 저는 어렸을 때 5살, 6살 때 엄마가 유진이 노래 한번 해봐 이러고 이제 막 집에서 집들이 같은 거 하고 할 때 엄마가 이제 노래 한번 해봐 손님들도 오셨으니까 해서 이제 하면은 제가 1절만 하고 이제 대충 분위기 봐서 끊어야 되는데 4절까지 다 불렀대는 거예요. 눈치 없이. 엄마가 그래서 막 당황해 하셨고 그랬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노래할 운명이었는가 보다 싶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또 이쪽으로 입문을 하게 되신 거예요? 어느 쪽으로 입문한 거 말씀하시나요? 법 쪽으로. 이 방송 쪽 말고 법 쪽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아마 제 책 트럼프 신드롬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에도 사실 나와있죠. 에필로그 부분에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할아버지랑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할아버님께서 법 쪽에 계셨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는 거의 할아버님이 계시는 법정으로 같이 계속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할아버님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계속 계셨기 때문에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그 1시간 동안 할아버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 당시에 뉴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는 뭐 할아버님이랑 그 당시에 할아버님이 맡으셨던 그런 케이스들, 굉장히 저의 시선에서, 굉장히 저 어릴 때거든요. 초등학교 이럴 때인데도 저의 시선에서 얘기 많이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법에 대한 그런 느낌도 갖게 되고, 또 법을 좀 사랑하게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친숙한 면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법정에 서면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유학을 늦게 와서 제가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 생활을.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영어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법원에서 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거는 아마도 친숙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갔었고,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저희 할아버님 친구분 같고 그래요. 보통 나이 많은 그런 판사분들 이렇게 뵈면 어렵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 있을 때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지냈는지 이런 것도 참 무시 못해요. 그쵸? 네, 그냥 친숙함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이 맞았겠죠. 만약에 제가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았다라면 오히려 할아버님이랑 그렇게 가는 시간이 불편할 수도 있었겠죠. 어쩌면은 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잘 맞아서 아마 또 그런 감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저는 제 일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어떤 의미에서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방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지만 사실 변호사로서의 일도 굉장히 사랑하고, 어쩌면 그게 첫 번째겠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또 우리 변호사님이 원래 말씀 잘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변호사님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막 말도 빨라지시고 말씀이 굉장히 막 변호사님 같았어요, 방금.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은 조금 낯설어요. 너무 오랜만에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해준다라는 게 거의 한 반년 만인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늘 질문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괜히 오늘의 주인공이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게 아닌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의견이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또 굉장히 새롭네요. 진짜. 네, 백스테이지는 앞으로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 못다한 이야기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할 계획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인터뷰할 때 기억에 남는 게요. 금요 스페셜 할 때부터 초대를 하고 싶다고, 차신영 대표님을 초대를 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대표님이 너무 바빠서 못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아신 지가 꽤 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섭외를 하게 되신 거예요? 안지는 제법 오래됐어요. 아무래도 제가 저작권 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드렸던 적도 있고요. 금요 스페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프로그램의 특성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금요 스페셜은 시사 프로그램이었고 지금 저희 스펙트럼은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금요 스페셜로 초대를 했을 때는 사실 내용이 좀 달랐어요. 저희가 요청드렸던 인터뷰 내용이 조금은 시사성도 좀 가미가 됐었고요. 그 당시에 처음에 차선영 대표님이 미국 진출, 특히 약간 유명 백화점인데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미국 유명 백화점에 럭셔리 브랜드 백화점에 입점하는 그런 네고시에이션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브랜드가 또 우리나라 문화가 미국에 진출하거나 특히 해외 진출을 할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식의 시사성을 띠는 인터뷰.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딱딱한 인터뷰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타이밍적으로 그때 당시에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차정 대표님이 너무 바쁘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다음 기회를 기약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 스펙트럼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특성상 보석 이야기도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인터뷰 같아요. 금요 스페셜에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그런 매력을 아마 마음껏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인터뷰 진행하면서 드라마처럼 살고 계시는 우리 차선영 대표님 보면서 참 재밌었고 참 저런 아티스트도 있구나 이러면서 되게 친선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특히 그 드라마 모티브가 됐었던 부분 있잖아요. 금요 스페셜이었다라면은 과연 그 부분을 넣을까 말까를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드라마라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갖고 있는 그런 느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히 그런 부분을 얘기함으로써 인터뷰가 좀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어서 같은 부분이 사실은 똑같은 사실인데 분명히 있었던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내세울 것인지 아니면은 뒤로 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차선영 대표의 가장 매력 포인트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인터뷰였어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같이 해주실 거라 또 믿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백스테이지가 잘 돼서 여러분들이 7시부터 8시까지 꽉 채워서 저희 방송 들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준환의 스펙트럼 백스테이지의 김유진이었고요. 저는 장준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AM 1660 K-라디오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